이준석 전 대표 내치라는 문자 많이 받고 있지만 점점점 이게 인요한 혁신위원장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꼽는 통합의 마지막 단추. 어제 저희 정치 시그널에 출연했던 이준석 전 대표 얘기죠. 이 전 대표는 어제 당이 바뀌지 않으면 신당, 창당 100% 언급을 하면서 12월에 결단한다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인요한 위원장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준석 전 대표를 정치 선배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한참 동생이지만 나이로는 정치는 내 선배님이 옳시다. 다른 거 없어요. 그 공개가 됐든 비공개됐든 얘기는 똑같아요. 투명합니다. 왜 이렇게 국민의힘 전 당계를 만들 때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애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에 대해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고 저도 좀 만나주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만나서 좀 한 수 좀 가르쳐주소. 자주 만나서 조언을 받겠다. 이준석 대표, 전 대표도 허락만 하면은 일회성이 아니야. 계속 만났으면 좋겠어. 젊은 동생이 내 스승이야. 문자가 절반 이상은 내쳐라. 아 정말요? 뭐 저한테 그냥 뭐 가는 데마다 어제 조찬 기도회 갔는데도 거기서도 왜 그렇게 그 포용 다 하려고 그러냐. 뭐 정리하고 깨끗하게 척결하고 가라. 일단 인터뷰 내용 참 시원시원해요, 인요한 위원장.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꽤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문자 절반 이상은 유승민, 이준석 내치라는 거다. 정치 선배 이준석 만나달라. 자주 좀 보고 한 수 좀 가르쳐달라. 내 스승이다. 신지호 의원님, 네. 정치 선배 혹은 이런저런 내치라는 문자 많이 받고 있지만 그런 거랑 상관없이 만나고 싶다. 어떤 메시지라고 좀 보십니까? 아니 그 선거 때는요 무조건 덧셈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요번에 뭐 징계 취소한 거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 막 굉장히 반발하고 계시는데 본인 그 대통령 선거 때 후보로 나갔을 때 2000 몇 년이죠. 조기 대선 때 선거 때는 지게작대기 다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지게작대기. 그러니까 덧셈 정치를 다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저렇게 평상시 이견이 있었던 사람들 그 포용하는 그런 자세, 인요한 위원장의 저런 그 방향과 자세가 좀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저기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요. 이 국민의힘에 남을 의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렇게 계속 뿌리치고 뭐 하는 것은 국민의힘에 남을 의사가 없다라는 그걸로 해석이 되는데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나갈 수 있는 명분은 시간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 인요한 위원장이 손을 내밀면 내밀수록 이준석 위원장이 바깥으로 뛰쳐나갈 명분은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다. 이게 지금 이준석이 처한 딜레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딜레마도 있지만 예를 들면 신지현 의원이 하나 더요. 인요한 위원장도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 만나기 쉽지 않다는 걸 일단 잘 알 텐데 그러면서도 계속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도 이제 본인 스스로도 여러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러브콜을요 저렇게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안 하면 별로 진정성 있는 게 아니었네. 이런 또 반격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무슨 저기 스토킹 하는 게 아니고요.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선거 때는요. 자기 뭐 반대한다 오지 마라 꼴도 보기 싫다 저리 가라. 그런데 계속 찾아가면요. 그 웃는 얼굴에 침 못 뱉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이 좀 내공을 갖고 여러 생각을 갖고 좀 하는 여러 전략 중에도 하나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여러 군데 다 가면 본인한테 오는 문자 절반 이상은 유승민, 이준석 뭐 당의 비주로 내치라는 건데 그러면서도 연일 좀 손을 내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일단 아직까지 이준석 전 대표가 인요한 위원장의 그 만남 제의를 응할 생각은 없어 보이고요. 이렇게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과 혹은 신당 창당 얘기까지 본격적으로 본인 입에서 나오니까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전망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1에서 100까지 보셨을 때 지금으로서 당을 나가서 새로 뭐 정치 활동하실 게 1과 100 사이에 어느 정도 됩니까? 아니요. 저는 이거 당이 만약에 제대로 변하지 않으면요. 100이에요. 이준석 대표는 공천이 최종 목적이 아닐 거예요. 최소한 선대위원장. 공천을 준다는 의미는 선대위원장이나 이런 급으로 화려하게 복귀하는 거지. 우선 징계 취소했잖아요. 그런데 공천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이준석의 최종 목적이 아니거든요. 최소한 국민의힘의 비중 있게 이제 복귀를 하는 거고 총선판에서 징계 취소하고 공천까지 주는데 그럼 이준석
활용을 해야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한다고 봐요. 네. 그리고 출마도 저는 대구 같아. 어제 저희 채널A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 나왔던 것보다 또 약간은 반톤 정도 올라간 오늘 언론 보도가 있어요. 이준석 전 대표. 시사저널 인터뷰에서는 신당의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고 창당한다면 집권할 수 있는 수권 정당을 만들겠다. 내년 총선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백석도 못 얻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조금씩 본인에 대한 탈당, 신당 목소리를 좀 이렇게 하나둘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자욱 차장님, 네. 저 이걸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물론 상대당이랍니다만 최재성 전 의원도 뭐 정치권에 오래 있었는데 이렇게 뭐 파열음 나는 것 같다가 이준석 전 대표가 선대위원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하고 대구에 출마할 거라는 전망 동의를 하세요? 네. 저는 뭐 워낙 정치가 이제 유동적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여러 가지 고비를 넘기겠지만 저는 최재성 전 수석의 저 촉이 맞을 가능성도 조금 있다고 봅니다. 조금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요. 예. 지금 이준석 전 대표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박근혜의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유승민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에 일조를 하고 그다음에 2008년에 치러진 총선에서 친박 학살 공천을 당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굴욕을 참고 4년 뒤에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해서 총선 승리를 이끌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아무리 서름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당을 끝끝내 지키고 있다라면 그 의리의 정치인으로 인정을 받아서 다른 기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원내대표 시절에 대통령과 각을 세웠고 결국 2016년 진박공천 과정에 낙천하면서 그 다음에 최순실 사건이 터지면서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습니다. 그 두 사람의 진로가 지금 어떻게 극명하게 갈려 있습니까?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는 예. 박근혜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유승민의 길을 갈 것인가. 현재로서는 유승민의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굉장히 현명하고 또는 지혜롭게 판단을 한다라면 앞으로 깜짝쇼 형식으로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으로 복귀하고 예. 자신이 확실하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는 조건을 얻는다라면 저는 복귀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결국 이제 예상하고 복귀 여부가 본인에 대해 지분을 좀 이제 할 수도 있는 이제 지분욕을 이준석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이거를 지금 최재성 의원이 얘기하는 거 그렇죠. 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당 창당을 흘리는 얘기가 예, 예. 실제로 신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선택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예. 나를 만약에 험지, 사지로 내몰면 내가 최악의 경우에는 신당 창당을 할 수도 있으니 제발 나를 붙들어서 내가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유리한 새로운 옵션을 좀 달라. 뭐 이런 요구가 아닌가. 뭐 해석의 영역이니까요. 전 이준석 전 대표가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관전자 입장에서는 혹시 몸값 올리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여러 가지 또 시나리오들은 많으니까 다만 저기 출마를 만약에 진짜 대구에서 한다면 그 대구시장이 홍준표 시장인데 이준석 전 대표가 비례정당 만들어도 그러니까 본인이 출마하지 않고 예를 들어 뭐 어떤 위성정당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하더라도 지금의 정의당보다도 많을 것이라는 홍 시장 얘기에 한민수 대변인 뭐 상대당으로서도 좀 동의를 하시는 편이에요? 근데 일단 저 얘기는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만들 거라는 이거를 기정사실이라고 한 건데 전 지금처럼 가면은 신당 만들 거라고 봅니다. 예. 보고 결국은 많은 유승민 전 대표가 될지 뭐 금태섭 의원 함께하는 과정을 밟아 나갈 텐데 선거제 협상 결과에 따라서 의석수를 어느 정도 얻을지는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겠죠. 지금 연동형 협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얘기에 따라서는 정의당 의원분들이 기분이 나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여러 신당 요구에 대한 목소리들이 좀 있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처럼 저렇게 비례정당 만들면 제법 많은 의석을 얻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최재성 전 수석 얘기대로 대구 출마는 저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원병을 가면은 잘못하면 자연 고사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예.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이 인유적 고사를 시키려고 했는데 예. 그 단계는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런데 선대위원장 저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도 대선 막판에 대통령께서 갑자기 그때 후보 때 나타나가지고 끌어안아 버렸어요. 예. 그러고 해결을 했는데 이번에는 쉽게 그 포옹 끌어안자고 하면은 끌어안는 걸 거부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중요한 그 하나의 이제 회동 지점이 있었는데 예. 이뇨한 위원장이 제가 봐도 집요하게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계속 안으려고 하잖아요. 러브콜을 계속 그런데 보냈죠. 예. 지난 수요일 날 김종인 위원장을 만났어요. 그렇죠. 이준석 예. 대표가 사실상 공개적으로 만난 거죠. 기자들 다 보게. 네. 그 안에서 30분이긴 합니다만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저는 결국 이제 김종인 위원장까지 하는 스텝을 밟아가는 과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 중에 지분 요구. 그러니까 이제 신당 창당 하다 안 하다 이제 국민의힘과 그런 물밑에서 얘기는 있을 수도 있다. 뭐 이것도 가능성인데 아까 선거제 얘기를 한민수 대변인이 짧게 하셔서 장현주 변호사 이런 것 같아요. 이것도 시나리오로 정리를 마지막에 할 텐데 왜냐하면 당이 안 변하면 신당 망들겠다는 게 100%인데 그게 12월쯤 다음 달이면 선거구 개편도 이제 12월 뭐 이 정도에 할 거고 그럼 노원병의 승산이 만약에 있든 없든 어쨌든 노원병도 선거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본인이 신당 창당을 해서 그걸 이제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도 선거구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그래서 12월에 삼은 거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분명히 그 관련된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제가 개편되면 노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거구가 개편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에 하나이고 노원병이 없어지고 노원이 가불이 될 가능성도 지금 현재로서는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로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열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은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래도 당대표까지 역임을 했던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기 때문에 본인의 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본인이 어쨌든 화려하게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길 바랄 것이지 신당 창당하는 것은 최후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본인 입장에서도 내년 총선에서 본인이 등원하지 못할 상황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신당 창당이 아니라 뭐 무소속으로 TK 지역에 출마하는 것까지도 저는 모든 가능성을 다 생각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이준석 전 대표의 언론 인터뷰를 좀 종합해 보면 하루하루 조금씩 한 1%, 뭐 0.5도씩 조금씩 그 본인도 신당 창당, 뭐 탈당 여러 군부를 좀 떼고 있습니다. 인현 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얘기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인 위원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제 한 행사 자리에서 인현 위원장이 한동훈 장관과 마주했습니다. 영상이 좀 재밌는데 길지 않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살이 빠져야 되는데 욕을 하도 먹어서 살찐 것 같아요. 좀 빠지신 것 같은데. 요즘 드링크를 안 합니다. 풍채가 있으신 게 좋아요. 그래야 제 말씀에 딱 무게가신 거 제가 여기 있으니까 제가 왜소해 보이잖아요. 예, 혁신 위원장과 법무부 장관, 방통위원장 드링크 안 한다. 요즘 이제 음주를 안 하신다는 거겠죠. 요즘 그 술을 안 드신다는 건데 하도 욕먹어 살이 안 빠진다고 했고 옆에 있으니까 왜소해 보인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말의 무게를 생각하면 풍채가 있어야 된다. 뭐 덕담 훈훈한 모습 한 행사장 모습은 영상으로만 좀 만나봤습니다.